종합격투기는 말 그대로 수많은 격투 종목의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격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종목은 복싱과 킥복싱, 주짓수와 레슬링이 있는데요. 필수적인 이 네 가지 종목들의 기술을 MMA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MA에 맞게끔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복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복싱의 펀치와 종합격투기에서의 펀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종목의 펀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싱의 펀치는 주로 회전력을 활용합니다. 스트레이트로 예를 들자면 뒷발을 틀고 허리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회전력이 어깨와 팔을 타고 주먹으로 전해지죠. 이때 무게중심은 앞이나 뒤로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다음 공격, 즉 연타를 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회전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깨를 활용해서 임팩트를 주거나 연타를 치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복싱장에서 펀치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회전력을 활용한 방법으로 펀치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 MMA는 펀치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정통 복싱의 방법으로 펀치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등 근육을 사용해서 밀어치는 경우, 어깨의 힘과 체중을 이용하는 경우, 정권 찌르기 등 사람마다 기본이 되는 타격 종목이 다 다르고 신체에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주먹이 나오게 되죠. 또한 복싱의 펀치는 아주 간결하고 펀치의 궤도가 작은 반면 MMA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란시스 응가누 선수를 들 수 있는데요. 프로복싱 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펀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는 복싱과 MMA라는 종목 자체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첫 번째는 링과 케이지의 차이입니다. 복싱 경기가 펼쳐지는 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각형의 모양이고 링 줄의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MMA는 단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케이지에서 싸웁니다. UFC는 팔각형 모양이고 벨라토르는 원 모양, 그리고 중소단체의 경우에는 가끔 링과 케이지가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케이지임에도 사각형 모양인 경우도 있죠. 이 중에서 UFC에서 사용하는 팔각형 모양의 케이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링에 비해 케이지의 크기가 더 크고 사각, 즉 코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되면 링은 아웃파이팅을 하기가 케이지에 비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연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타는 링의 중앙보다는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었을 때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 상대가 몸으로 가로막고 연타를 치게 되면 사이드 스텝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맞받아치거나 클린치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반면에 케이지는 코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케이지를 등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위치나 사이드 스텝, 심지어 그냥 달리기로 빠지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케이지를 넓게 쓰게 되면 극단적인 아웃파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를 잡아놓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연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MMA는 단발성 펀치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링과 케이지의 차이는 거리에 대한 차이로도 이어지는데요.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예로 바로 프라이드에서 UFC 같은 북미 단체로 넘어간 선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효도르의 경우에는 프라이드 시절 순간적으로 거리를 뚫고 치는 펀치가 참 잘 통했는데요. 공간을 더 넓게 써야 하는 케이지에서는 링에서 잘 먹히던 기술들이 쉽게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미 타카노리나 야마모토 노리후미 등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이 선수들이 순전히 링과 케이지의 차이 때문에 성적이 하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 이러한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비의 차이입니다.
복싱의 경우 보통 8온스 정도의 글러브를 사용하는 반면 MMA는 오픈 핑거 글러브를 사용하죠. 이 글러브는 보통 4온스로 착용해보면 맨주먹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복싱 글러브와 오픈 핑거 글러브의 차이는 검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도 시합에서 호구를 쓰고 죽도를 들고 경기를 하는 경우 선수 간의 거리가 가깝고 죽도끼리 맞닿아 있는 반면에 진검을 들고 싸운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1합의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처럼 위험도에 따라서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복싱은 글러브가 두껍기 때문에 리치가 긴 경우 마음 먹고 가드를 올리면 갈비뼈부터 안면까지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MMA의 경우 스트레이트성 펀치와 훅성 펀치를 한 번에 맞기도 힘들 정도로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가뜩이나 글러브가 얇아서 충격이 더 큰데 가드까지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수 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싱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MMA는 단 한 방만 맞아도 곧바로 KO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무게중심을 잃더라도 한 방을 노리기 위해 잔뜩 힘을 싣고 때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신발과 맨발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발은 발목을 잡아주고 펀치를 칠 때 앞발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세가 안정되고 허리를 써서 펀치를 치는 방법이 용이하지만 맨발의 경우 회전력을 강하게 주기 힘들기 때문에 펀치를 끊어치는 것보다 밀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의 차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복싱은 손으로만 상대를 가격할 수 있지만 MMA는 손과 발은 물론 무릎과 팔꿈치, 어깨, 손바닥 등 박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를 활용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그래플링까지 더해지는데요. 크게 보자면 복싱에서는 발차기와 레슬링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상대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스탠스는 높아지고 디펜스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위빙과 더킹 같은 상체 움직임이 용이해지고 펀치를 MMA보다 짧고 끊어치게 되는 등 그러니까 상대를 타격한다는 점만 같을 뿐 아예 다른 스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싱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과 MMA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복싱에 비해 MMA에서 특히 활용되는 펀치는 오버핸드가 있겠습니다. 이 오버훅은 과거 K1에서 활약했던 마이티 모 선수가 자주 썼던 기술인데요. 상대의 킥 타이밍, 특히 프론트 킥이나 니킥처럼 직선 방향의 킥 공격을 할 때 가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를 노려서 자주 쓰는 펀치입니다. 그리고 오버훅은 머리 위치를 상대보다 낮추고 상체와 어깨가 앞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밸런스가 쉽게 깨지게 되어 연타로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짧고 간결하게 펀치를 내는 복싱의 특성상 가드가 열리는 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 링 줄을 타는 스웨이나 메이웨더가 자주 쓰는 숄더롤을 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복싱에서는 볼 수가 없는 펀치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GSP가 애용하는 슈퍼맨 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슈퍼맨 펀치는 애초에 발차기를 페이크하면서 주먹을 던지는 기술인 만큼 킥 공격이 없는 복싱에서는 상대가 페인팅에 속지 않을 것이고 이는 오히려 공격자에게 위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MMA에 비해 복싱에서 자주 나오는 기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빙과 스웨이 같은 회피 동작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애초에 MMA는 복싱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복싱의 회피 동작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회피 동작을 쓰는 순간은 두 발이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킥 공격과 테이크다운에 아주 취약합니다. 위빙의 경우에는 머리가 상대의 가슴보다 낮아지는데 이때 니킥이나 클린치에 노출이 되고 스웨이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만약에 메이웨더의 숄더롤을 MMA에서 사용한다면 레그킥과 태클에 완벽하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MA에서의 회피 동작은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다리가 상대의 사각으로 빠지면서 위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디샷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복싱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바디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MMA의 경우는 바디를 칠 수 있는 근거리는 바로 클린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곧바로 그래플링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접전에서 바디를 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 기회가 많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복싱과 MMA에서의 복싱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맨주먹 복싱 싸움이 펼쳐지는 베어너클 FC의 경기들이죠. 베어너클 FC는 MMA와 복싱이 합쳐진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주먹 복싱이라고 하면 왠지 종합격투기 출신보다는 주먹만 사용해서 싸우는 프로복서 출신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 형태의 링이기 때문에 사각이 없다는 점, 그리고 클린치를 한 상태에서 타격을 가하는 더티 복싱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MMA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어너클 FC에서는 복싱 룰과 거의 동일한 룰을 사용하지만 막상 경기 양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MMA 경기 같은 타격전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타보다는 단타, 바디샷의 적은 횟수, 선수들 간의 먼 거리 등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베어너클 FC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같이 참고해서 경기를 시청해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MMA 선수인 아르템 로보프와 프로복서인 폴 말리나지의 경기를 보면 각각의 종목에서 나오는 특징이 잘 드러나니 경기 풀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싱과 MMA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았는데요. 잘 다듬어져서 예쁘고 멋진 자세에서 나오는 펀치를 볼 수 있는 복싱이나 거칠지만 날것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펀치를 볼 수 있는 MMA,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흘러넘치는 스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